(1956년) 현 선생님이 농과대에 오셨을 때 내가 2학년 때 그때 처음 학교에서 뵀죠. 맨날 털털털털 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러면서도 항상 자신에 꽉 차 있으시고 선생님한테 뭘 여쭤보면 내가 뭘 아나 하시고 내 쪽으로 돌아앉으시면서 그때는 여쭤본 과제에 대한 주제를 쭉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과제에 대한 연역부터 줄거리를 쭉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나는 그게 평범하게 얘기하는 걸 선생님은 생태학적으로 생각을 하시죠. 내가 기억하기는 1985년 농대생들 데리고 월악산에 차야집을 갔을 때 곤충 차야집을 하려면 곤충이 어디에 살고 어디에 많고 적은 거를 얘기할 때 곤충이 살지 않는 데도 없고 곤충이 어디에도 있고 항상 있는데 그걸 찾아가려면은 곤충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선생님 들으시고 그것은 하나의 생태학이라고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항상 선생님을 부러워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늘 뵐 때마다 책하고 같이 계셨고 책을 보고 계셨는데 뭘 쓰시고 나서는 그걸 나한테 원고를 보여주시면서 읽어봐달라고 그러시고 내 의견을 물어보시고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현 선생님을 기억하고 현 선생님에 대한 추모 심포지움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우선 고맙습니다. 현 선생님은 누가 뭐래도 항상 책하고 같이 계셨고 책을 멀리하는 걸 뵌 적이 없는데 현 선생님 제자분들은 특히 현 선생님을 기억하신다면 항상 현 선생님이 하셨던 대로 책하고 같이 계시고 책하고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학문에 대해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거는 내가 제일 기억나는 거는 굉장한 원칙주의자셨는데도 또 그 학생들 제자 사랑하는 부분에서 그런 게 있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 대외적으로 내가 대외적으로 이제 뭐 너 어디서 공부했냐 뭐 지도교수 누구냐 할 때 나 현 선생님 제자라고 얘기를 할 때가 기분이 좋았어. 그게 뭔가 이렇게 자부심도 있고 근데 그게 저는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마음이고 선생님 뭐라고 안 그러시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좋다. 나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제대로 된 그걸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도 바꿔주니까 좋다고 말씀하시는 게 기억에 남아요. 환경과 사람에 대한 것들의 생각을 인식을 깊게 하셨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연, 환경과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자연과 환경에 대한 생각을 남보다 빨리 먼저 이렇게 보셨던 것.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해오셨고 그것을 이뤄왔다라는 부분에 자부심도 갖고 계셨었던 것 같고 노력을 해오신 거 하고 아무튼 그러니까 기본 문제인식. 그렇죠. 예를 들면 그 문제인식과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 거냐 하는 부분들을 돌아가시기 전까지 먼 책을 쓰셨던 것 같아. 그 몇 년 전에. 그 끊임없이 하셨던 부분, 노력하시고 자기
소명하고 이런 걸 하셨던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 오늘 그 책을 붙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실에서 이제 선생님 쓰신 책을 받았어. 근데 그게 이제 내 마음에 굉장한 그 일종의 그 채찍 같은 걸로 들어가지고 야 이놈아 늙은 나도 지금 이렇게 너 열심히 안 하냐고 이런 책을 들고 한참 보고 있어. 한 부분에 머무르시지 않고 본인이 갖고 계시는 환경과 생물과의 관계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곳으로 넓혀가셨다는 거.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셨다는 거. 생태학이라는 한 분야에 그 문중으로 따지면 이렇게 이게 전체로다가 해가지고 이제 처음 시작되는 그런 역할을 해줬던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마다마다 이제 생태학 분야에서 다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하셨을까 그런 것들을 매번 뭐 학문, 양성, 제자 양성 이런 것으로 너무 일관되게 살아오셨다. 현 선생님이 이제 생태학을 보는 그런 시야, 그런 관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어깨가 약간 기울어졌고 발 이렇게 서 계실 때 보면 약간 기울어진 그런 모습인데, 그 모습이 이제 항상 그 연구실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항상 이제 항상 책을 보고 계셨으니까 항상 한쪽으로만 책을 보시는 거예요. 선생님 뵐 때는 항상 책을 보고 계셨다고. 어느 때든지. 그냥 뭐 다른 것,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학교에서는. 그때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정답을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깊이가 사실 진짜 신기했어요. 그 원고의 모든 여백을 한자로 꼼꼼하게 그 메꾸어서 다시 돌려보내 주셨던 그 기억, 학문적인 그 편력을 몸소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이 더 큰 귀감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선생님은 저희 그 스승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거나 사고하거나 뭐 그 생태학적인 일이든 삶이든 되게 나이가 들으신 게 아니라 그때까지도 되게 최신의 어떤 생태학적인 생각하시고 학문적으로 후학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려고 했던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셨던 게 아닌가 싶고, 모든 글을 이제 손으로 쓰시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2권의 책을 번역을 하셨어요. 자연계에서 다양한 생물학적 특성 중에 하나인 곤충의 생활사를 관찰하고 그들이 극히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관계의 일면을 바라보면서 단편적이고 목적의 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전체적이고 먼 앞날의 것에는 관심이 없는 듯한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처지를 생각해 보았다. 결국은 하나의 넋두리가 되어버렸지만 이렇게 머리말을 쓰셨어요. 그래서 현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은 현실 인식 아니었을까? 문제를 찾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것들, 그걸 생태학적 작품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잊혀지지 않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 그러니까 그게 요즘에 이제 하셨던 단어가 철학이었다고. 철학. 그런 철학, 이런 철학, 철학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제 뭐 그 생태학이라는 그 뭐랄까 전공 특성상 또 철학을 할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하여튼 굉장히 그 이제 철학을 강조를 하셨고 그 철학에 기반한 뭐랄까 그 문제 해결 철학을 바탕으로 한 방법론. 그러면 어떤 난제라도 보면 과거에 지금 했던 일들, 그리고 우리가 좀 고민했던 부분들이 해결은 됐나?
라는 질문을 좀 제 스스로에게 하는 경우.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문제를 진단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쪽에서 생태학이 이루어왔는데 그동안 향후에는 그렇다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규명하는 그런 너무 작고 한 곳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사람이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오고 그죠? 이겸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제 그러한 현실이라서 이런 걸 또 했던 것을 지금도 계속 반복적으로 연구하잖아요. 주제가 크게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럼 현재도 이제 식물해충학, 그죠? 농업해충학의 이 틀을 바꿀 것인가를 놓고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대중성이잖아요. 이제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죠? 재밌어야 되고 우리만 재밌는 게 아니라 뭐 일반 시민들도 보면 재밌어야 되고 좀 대중적인 어떤 재미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모델 케이스를 제시할 수 있다든지 생태학을 통해서 실제 우리는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개발되지 않은 곤충이 가지고 있는 유용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영역. 어떤 데이터가 진짜 키피하다. 어떤 데이터들을 생산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정말로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부분들을 선택해주는 산업혁명 시대에 그런 최신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드는 것들이 이전에 비하면 훨씬 수월해졌지만 결국은 그 현장에 대해서 알고 분석하고 해석해내는 가능성들은 점점 커지지만 그 데이터의 신뢰성들, 이전부터 쌓여왔던 그 데이터들의 신뢰성들, 그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을까? 생태학을 공부하거나 생태학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분석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대한 이제 현실 세계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용어의 정의라든가 어떤 방법론 같은 것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책을 내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한국 생태학, 곤충 생태학을 쉽게 풀어 쓰고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들을 적어도 우리 커뮤니티에서 많이 만들어내서 공간 규모의 이제 그 차이에 대한 이해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여기 그 현 선생님이 2008년 종합적 해충관리학 개론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책을 써보려고 생각하게 된 것은 누군가 뼈대를 만들면 후하게 보완하여 보다 훌륭한 것으로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쓴다. 이제는 혼자서 모든 걸 할 수는 없다. 범위 대상을 곤충에 이제 국한하지 말고 곤충이 살고 있는 서식처를 포함한 어떤 생태계적 그 생태계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생태학적 연구가 적어도 농업 생태계를 관리하거나 농업 생태계를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생태학이 되면 소위 말하는 경관, 농업 생태계의 경관 관리가 포함되는 어떤 생태학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친환경적인 이제 농업 환경과 이제 해충의 관리뿐만 아니고 이것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농민과 농업인들 또는 이제 이 농업 생태계에 거주하고 있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선 교수님의 딸 현경원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어요. 저희 아버님을 추억해 주시고 이런 기념 심포지엄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가족들은 매우 감사해하고 있어요. 저도 아버지를 추억을 하자면 어렸을 적에 그 마당에 그
토마토나 옥수수 같은 걸 심으시고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설명도 많이 해주시고 같이 물도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또 고등동집으로 왔을 때는 그 마당에 나무들이 많았잖아요. 거기 그 애벌레를 보여주시면서 톡 건드리면 거기 그 뿔이 나온다 그러면서 저한테 막 얼마나 이쁘냐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도 나고요. 일요일이면 항상 그 낚시를 가셨잖아요. 그 잉어나 붕어를 잡아오시면 이렇게 가끔 이렇게 양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동네 그 고등동에 계신 같이 살고 계신 그 선생님들께 제가 그 갖다 드린 기억들이 생생하고요. 그런데 아버님이 한 70대쯤 되셔가지고 대장암 수술을 하시게 되셨어요. 근데 그 후가 너무 안 좋으셔서 굉장히 오랫동안 투병을 하셨고 극복을 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90이 넘어까지 건강하게 잘 계셨고 뭐 학회도 다니시고 학교도 다니시고 뭐 그러시면서 책도 내시고 그러는 걸 보면서 가족으로서는 너무 존경스러웠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요즘 아버님을 뵈러 갈 때마다 생각을 하는데 그 마지막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신 교수님이나 박사님 그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저희가 가족이 좀 없었잖아요. 아직도 감사한 마음이고요. 이 어려운 시국에 이런 모임을, 이런 심포지엄을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이 다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이 뭐 얘기를 들으니까 발렌타인데이인가 뭔가 되는 모양인데 가정적으로도 그렇게 바쁘실 텐데 이렇게 다들 모여주셔서 참 뭐라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변변치 않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귀중한 주말의 시간도 다 뺏기시고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러한 그 회갑이라든지 또는 뭐 이제 치순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보면 다들 강개무량화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전 정말 진짜 강개무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살아온 이 세상이 그렇게 순탄치가 못했습니다. 제가 해방을 맞은 게 언제냐면은 대학 2학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입학해가지고 2학년 8월에 해방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나이 20살입니다. 여기 아마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은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해도 나라가 없다는 게 얼마만큼 서러운 거냐 하는 것을 가져다가 저는 부분적이나마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나라가 없다는 게 뭔지 우리는 이제 말로는 다들 그런 얘기들을 하고 하는데 그게 진짜 어떤 건지를 가져다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예를 하나 들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44년에 농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60명 중에 한국 학생은 12명입니다. 이게 한국 학생들이 머리가 모자라서 못 들어왔느냐 또는 실력이 모자라서 못 들어왔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고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입학을 할 때에 정원 수의 몇 프로를 한국 사람 뽑는다는 게 경쟁이 따로 정해져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고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그 이제 그런 사정인데 여기 농대가 그때 이제 관립이에요. 관립이라고 그러는 게 그때 몇 개 안 됩니다. 손 꼽아서 이렇게 꼽지도 못하는 그런 때인데 거기 이제 한국 사람은 농가에는 12밖에 없었고 농가에는 20명 중에 4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본 교수님들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그 자유주의 사상이 철저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참 그 좋은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야기하면 알 거예요. 우에키라고 그 수목학 덴드로로이자 수목학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미국도 다녀오셨고 해서 비교적 자유주의 사상이 농후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그래도 한국 학생들이 가가지고 그래도 어지간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아니 그런데 이 학교가 세금은 우리가 내가지고서 운영이 되는 학교인데 관리학교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한국 학생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뽑습니까? 하고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이제 젊으니까 그래도 그 용기를 내서 그런 질문을 해봤죠. 그랬더니 이 양반이 깔깔하고 웃으면서 나 그때 이제 농림전문학교 때인데 농림전문학교 설립 목적을 읽어봤느냐 그래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이 농림전문학교라고 그러는 거는 고등교육을 하는 데다. 고등교육은 다시 말하면은 지도자를 키우는 거다. 네가 지도자가 되었다고 그러는 게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고등교육 안 시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뭐 무슨 머리가 나빠서 경쟁에 져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나라 없는 서름의 한 단면입니다. 저는 뭐 그 이외에도 겪은 거에 많습니다만 해도 하여튼 한 가지 예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다가 해방을 맞았어요.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게 기뻐했는데 기쁨도 그야말로 잠시요. 제가 고향이 아까 이준호 교수가 소개를 했습니다. 평안북도 정주입니다. 정주라 그러면 아마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여기 이남으로 피난 나온 학교가 이북에서 피난 나온 학교가 사립학교 중에 꼭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산학교요. 오산 고등보통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오산 고등보통학교가 있는 데가 바로 정주입니다. 근데 거기 출신인데 거기서 제가 이제 대대로 거기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해방되고 나서 46년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사를 가래요. 어디로 이사를 가랬느냐 하면은 강계로 이사를 가래요. 근데 대대로다가 내려오면서 거기서 참 정답게 그때는 소위 시적 사회니까요. 동네 전체가 같은 종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뭐 아저씨, 할아버지 하고서 이렇게 참 다정하게 지나고 또 땅성이를 했는데 하더라도 뭔가가 혈연관계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다정하게 지나왔는데 이 공산주의라고 그러는 게 뭐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은 일단은 기존의 질서를 파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질서가 들어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서 맨 처음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누구를 뽑는지 아세요? 여기 이제 이남에는 소위 이제 이 집에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가다가 이제 종이라고 그러지만 해도 이북에는 막시리라고 그럽니다. 그 막시리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집을 줘요. 바로 그 집 옆에다가 그 부리는 집 옆에다가 집을 주고 거기에서 이제 기거를 하게 하면서 일을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러는 게 이제 막실인데, 그런 사람,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심지어는 이제 백정 이런 사람으로 해다가 인민위원회 위원장 아니면은 동네 이제 청년회 회장을 가다 그 사람을 시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구질서 하에서 천대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어 엎는데 가장 좋은 게 이 반발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시민. 그래서 맨 처음에 와가지고서 이제 인민회 위원장이나 또는 이제 청년동맹회 위원장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그거 가지고서도 안 되겠으니까 이사를 하게 합니다. 거기 이제 뭐 조금 잘 살던 사람 또는 이제 뭐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보내버리야 이제 거기 질서가 세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보고 강제로 가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7남매 맞이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다 계셨거든요. 그래서 11식구가 47년에 월남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뭐 가지고 올 건 없고, 근데 이제 저희 선친이 그 이제 하나 그걸 가에다가 이제 그 증조부님에서부터 이제 내려받은 그에 있어서 위패만 모시고요. 조상님의 위패만 모시고 월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려왔는데 그때 내가 이제 아까 소개를 한 데는 내가 이제 수원 농림중학교에 선생으로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선은 살아야 되니까 관사를 달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관사가 있기는 있는데 총각이라고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어서 안성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안성 노목교로다가 제가 그래서 가게 된 겁니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가 해방되고 나서 당장 당한 일입니다. 근데 47년에 이제 그런 일을 당했는데 몇 년 후에 그다음 6.25가 터졌어요. 여러분이 6.25라는 뭐 요새 지금 아마 국제시장을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해도 여러 가지 화제거리가 나오는데 그 비난이라고 그러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거는 실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제가 짐 착한 꼭대기에 그 1월 달에요. 1월 달에 짐차 꼭대기 위에 가가지고서 앉아서 비난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치원 가가지고서 이 급수대 있죠. 그게 이제 이렇게 완전히 돌려지질 않아가지고 그거에 휩쓸려가지고 짐들이 떨어졌어요. 이제 그런 거를 겪어서 도저히 부산까지 못 가겠다 생각하면서 대전에 숙부님이 계셔서 내 대전까지 이제 피난을 가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겪은 6.25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뭐 이제 휴전이 되고 뭐 돼서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는데 요새 이제 그런 거를 겪은 사람이 요새 우리나라 지금 실정을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참 그거는 아마 누구보다도 우리 세대 사람들은 그거를 갖다가 느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해도 국제시장이 요새 그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를 나는 보지 않고 짐작이 가요. 그게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다가 경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배도 고파봤고 참 추위도 겪어봤고 어려움도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아까 그 강견불양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고 있는 소위 해중학 또는
생태학의 분야에 있어서요. 제가 살아온 세대라고 그러는 게 이게 그야말로 획기적인 전환을 한 시기입니다. 50년대라고 그러는 거는 해충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게 목표였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약 만들어 가지고 또는 좋은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많이 죽이느냐 이게 문제였었어요. 그랬는데 이거는 사실 해충학의 목적이 아닙니다. 해충학은 응용과학이거든요. 응용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의 유리한 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죽이는데 자신이 생겼으니까 경제라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인 방제라는 거의 60년대에 이제 소위 종합적 방제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들어간 비용하고 나오는 이득하고가 어느 게 많으냐 하는 이거를 저울질하는 시대가 언제냐면 60년대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농약이 발달이 돼가지고서요. 그러니까 50년대 농약이라고 그러는 거는 뭐냐 하면은 오래 가고요. 뿌린 다음에 약효가 오래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한 번 뿌리면은 모든 게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광역, 그 다음에 장기, 지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개발 목표였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환경하고 문제하고 결부가 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게 그 문제가 된 것이 소위 사일런트 스프링, 레처 카스의 사일런트 스프링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제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좀 과장된 게 많습니다. 우리 해충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러나 여하튼 간에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 죽이는 거, 경제적인 거,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70년대에 나온 소위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입니다. 인테그레이트, 패스트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다가 해충 밀도를 가져다가 억제를 하던 거다. 죽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7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오는 해충학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가해서 저는 뭣도 모르고 이현민 박사가 뭐 내 학교 생활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 농대에 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돼서 오게 됐느냐면 서울중학교에 그 옛날 경중 벌레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가니까 여기 진흥청에 곤충과보다도 더 좋은 표본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표본이 외국 뭐 몽고, 태평양 저기 이 태국 뭐 여기 있는 곤충들까지도 그 안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게 벌레가 먹어서 머리 따로 가슴 따로 배 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악효로 일일이 붙여가지고서 복원 작업을 하느라고 이름을 외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름을 좀 알게 됐는데 그 이름을 좀 안 되는 걸 안재준 선생님이 이제 농생물학과를 창설을 하신 분인데 안재준 선생님이 어떻게 아셨는가 봐요. 그래서 하루는 찾아오셔가지고서 너 농대 올래? 그게 하면 뭔데요? 그랬더니 내가 이런 얘기하면 우스개 얘기 좀 해도 나보고 식물 형태학을 오래요. 아이고 그건 전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래도 그게 나를 에다가 인정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리가 나니까 나보고 어떻게 농대를 오느냐고 그래서 내가 농대를 가게 됐는데 지금 웃기는 얘기지만 해도요. 그때 내가 서울중학교에 있을 때인데요. 그때 서울중학교 월급하고 여기 농대 월급하고가 월급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면 약 3분의 1가 가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가져다가 그러한 상황이고 집에 생활도 어려운데 어머니 아버지한테다 물어봤더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했더니 대답을 못 하세요.
이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젊은 혈기니까 그거를 무리치고 내가 이제 여기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농대를 오게 됐는데 뭘 알아야죠. 그냥 이름이나 어떻게 조금 아는 정도인데 그렇게 해서 제가 시작한 게 이제 이 소위 곤충학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곤충학을 가져다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셨느냐 하면은 이렇게 곱아가지고요 피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석주병 선생, 조복성 선생, 백운하 선생, 김창화 선생, 그 다음에 이제 김영규 선생님이 이제 뭐 곤충학을 하신다고 그랬지만 해도 그 정도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분들이 곤충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대부분이 분류하신 분이지 백운하 선생님만 이제 해충학을 하신 거고 그런 때에 내가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사람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 좀 키워볼까 해가지고서 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 해충학이라고 그러는 분야에서 뭐를 해볼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뭘 알아야죠. 근데 참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저는 복이 많습니다. 인복이 많아요. 인복이 많아서 주위에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 이끌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밑에서 밀어주고 제가 어디 가서든지 그 자랑하는 거에 나는 그래도 인복이 많다는 이야기를 가다가 합니다. 그 이야기를 내가 자주 하는데 그런 덕분에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해충 분야에서 뭐 일을 했다고 그러고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니까 나는 참 굉장히 뿌듯한데 속으로는 뭐냐면은 내가 뭘 했길래 하는 생각,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다만 제가 그래도 조금 뭐를 했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는 옛날 이렇게밖에 안 되던 곤충학을 하는 분들이 이제는 300명이 넘습니다. 응용곤충학 쪽만 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나가서 여기저기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든든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문제가 또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그러는 거는 끝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해충학 또는 곤충학 또 다른 측면